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직 계산기 설정하고요. 그리고 PPT 전략 설정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1245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기준이 69,600원, 뭐 700원 이렇게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문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두 번 나갔어요. 67,300원, 69,200원, 3번 나간 것 같은데, 3번? 65,500원, 그죠? 65,500원부터 해서 오늘 문자가 3차례 나갔습니다. 3차례 나갔고, 지금 벌써 이미 이 매수 문자 이후에 변동성, 변동률이 뭐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고가 68,600원을 완전히 넘기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한국항공우주랑 비슷합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 뭐 엄청난 거죠. 단기적인 정책에 힘입어서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초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7월 29일 날 요 자락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셨어야 되고, 아무리 늦더라도 5만 뭐 한 6, 7천 원, 7천 원 그 정도면 3,300원이니까 5%, 6% 정도 될 거예요. 5만 7천 원 예를 들면 편입 단가 기준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굉장한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에서 방산업체들 그 우주산업 부분, 또 오늘 같은 경우 단우리의 이제 해외 토픽 기준까지 다 사실상 노출돼 있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 어찌됐건 뭐 시장에서 그것을 명분인 거죠. 그 이전부터 다 노출돼 있었고, 그걸 명분으로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동성을 즐기고 있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차익 실현 범위보다는 편입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게 옳다. 그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뭐 개장 초부터 한국항공우주가 아닌 오늘의 기준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항공우주를 편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편입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이 참 아이러니한 게 2020년 7월 29일자 매직 계산기가 저기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기준하고 이제 이번 7월 29일자 기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엄청난데, 변동성이 이제 그때 당시 터지면서 그 당시에도 저렇게 매직 계산기를 잘라놓은 겁니다. 매직 계산기 부분을 그 당시 기준에 7월 29일 9시 10분 기준에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얼마에 시가총액 1조 4천억, 지금 3조 5천억, 그리고 그 당시 28,000원. 저 때가 이제 우리가 초기에 좀 접근했었던 그런 기준입니다. 2020년 7월이었어요.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텍스 전략 설정을 할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직원분들 PPT 만들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 한국항공우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뭐 이래저래 뭐 업무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께 이제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이렇게 어찌됐건 홈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수익을 이제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수익이 나셔야죠. 뭐 소형주 잡주 매매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주식수가 1억 9,1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하나솔루션이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 7월에 굉장히 힘들었죠. 시장 깨지면서. 그렇게 해서 4만 원 넘던 주가를 3만 800원까지 끌고 내려왔었습니다. 그 3만 800원 하던 하나 케미컬을 하루에 20%씩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0%씩 들어 올려서 4만 5천 원 수준까지. 얼마입니까? 거의 뭐 50%에 달하는 폭등 랠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아주 단기간에 최근에. 그래서 우리 직원분께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말씀드린 게 하나솔루션 20% 급등 나오는 날 개장 전에 이미 하나솔루션을 아마 올려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개장 전에. 그래서 그 올려드린 내용하고 그러고 나서 20% 폭등 이후에 지금의 주가 흐름. 그거는 이제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래 나도 수익 범위를 좀 잡아내 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뭐 하나솔루션의 이런 문자 범위 33,900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이 20% 올라온 날이 7월 28일이에요. 날짜가 얼마 안 돼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7월 28일 날 그죠? 7월 28일 날 야간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7월 27일 날 개장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7월 28일 날 장중에 뭐 전략 잡아드리고 그러니까 그 7월 27일 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에 7월 27일 날 개장 전에 잡아드렸잖아요. 또 26일 날 그때 이후에 이 등락률만 봐도 또 이때 7월 18일 날 방송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장, 두 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솔루션의 이 폭등 44%에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움직였어요? 참 연달아서죠. 카카오게임즈. 근데 카카오게임즈의 이러한 18%의 등락 범위를 사실상 이날 에코프로 설명을 드리면서 카카오게임즈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못 드렸단 말이에요. 16% 폭등한 날. 어찌됐건 이날 이후에 위메이드. 지난주 수요일이죠 저게. 그 위메이드가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목요일 날 28%. 이건 뭐 개장 초부터 잡아 들어가서.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6월 23일 대비면 79%고요. 7월 13일 되면 74%인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사실상 55% 시가총액 지금 2조 8천억짜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의 20%대 폭등 그리고 나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나서 위메이드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미 20%대 폭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7월 말이란 말이에요. 요날. 요날 29일 날 23% 폭등 나오고 변동성 그리고 눌림목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오늘 개장 초부터 오늘 개장 초부터 매매세.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텍스 전략 부분을 이렇게 잡아드릴 텐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요 기준 텍스 전략의 기준은 매직 계산기 조금 전에 자르는 요 매직 계산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한국항공우주는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계속 잡아왔던 종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량이 다소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의 편입의 기준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항공우주 보도자료 그리고 조금 전에 올려드린 보도자료 그것까지 다 합산을 하면 될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문자까지. 지금 14시 조금 전에 이제 18분 매직 계산기 기준인데 그 기준의 현재가가 69,800원.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 최근 몇 거래일 만에 우리도 또 오늘의 기준에서도 오늘 뭐 보합권 수준에서 강보합권 1.57%에서부터 거래 수반돼서 이제 움직이고 들여다보고 거기에서부터 쭉 문자 나가고 매수하고 따라붙고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보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확장. 근데 이제 그 현대로템은 말 그대로 이제 방산 쪽하고 재건산업 부분,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부분에 대한 기준이 형성돼 있다면 이쪽은 이제 항공우주 부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그 사거리, 거리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난 정부에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미사일 그 사정 거리 부분을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방위산업 부분에 대한 거하고 특히 이제 우주산업
산업우주청, 우주산업청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가 육성해 나가겠다. 그 이면에는 이제 우주산업 부분도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부분의 기술력 부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잡히는 거죠. 조금 전에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시가총 거래대금 5위까지 올라섰는데 얘 지금 4위로 올라서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는 6위로 조금 밀렸고 얘는 4위. 프로그램 순매수는 한국항공우주가 1위였는데 지금은 이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쪽은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연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고점은 76,600원을 찍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긴 한데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는 않아요. 프로그램만 가지고 주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쪽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나는 차익 실현을 좀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1%, 2% 등락 범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약바이오처럼 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은 일단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1%, 2%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넘길 때 우리는 이렇게 교육 자리에서 교육을 기준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차익 실현 범위는 그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냐 1조 미만이냐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이냐 그리고 내가 수익 범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느냐 요걸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편입의 기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의 고점 대비해서 고점을 돌파하면 재돌파를 하면 편입할 수 있느냐 요 기준점 범위가 되는데 1조 이상짜리는 최대 10%까지 그러니까 10%대까지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가능하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그 부분을 설정을 해서 넣어 놓을게요. 어차피 요 기준에 우리가 배운 그대로 1조 이상짜리 종목 편입 설정 범위는 10%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 차익 실현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당일 편입한 물량은 제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 1,000억 이상의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 설정 범위를 잡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다시 요 위에 전략 부분들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근 거래량 거래대금이 충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렇게 하고 1,000억의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놓고 본다 라고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황금성이 있어야 된다. 1,000억 이상짜리에서는 황금성의 기준을 가져간다. 1,000억 미만에서는 황금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1,000억 미만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그 76,000원을 재돌파할 때는 편입을 한다. 그리고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지점 68,700원 그리고 이 이제 지지라인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67,700원 그렇게 하고 이제 기준 거래량 부분은 우리가 700만 주를 사실 설정을 했었어요. 700만 주를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400만 주의 변동이 한번 있었고 500만 주 정도만 돼도 뭐 충분히 시장 전체적인 거래대금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500만 주, 그다음에 일봉상의 5MA, 20MA 그리고 1에서
두 번째 항목을 충족하고 양봉이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텍스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직 개선기와 함께 지금 일단 먼저 유료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정회원방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PPT 부분 놓고 보시면 지금 계속 작업해 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펀더멘털적인 부분부터 이제 다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컨센서스는 어때요? 지금 PBR 1.12배에 PER 14.06배면은 뭐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고평가다 이렇게 또 해석할 필요도 일단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굉장히 뭐 저평가 상태의 그 놓여진 종목이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 본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컨센서스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컨센서스 시계열을 본다는 게, 그래서 컨센서스는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 쪽의 그 사항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보도 자료 하나를 더 올려드렸어요. 더 올려드렸고, 이 한국항공우주하고 요 하나 에어스페이스하고 이제 또 한 가지 겹쳐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요 내용이에요. 한국 그 우주산업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정책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정책 기준도 우주산업 부분에 대해서, 항공우주청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계속 들여다보겠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하나그룹의 이제 구조조정이라기보다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7월 29일자 저 수익 종목 상승률 그 수익표가 없나요? 있을 텐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날짜별로 있으니까 항공우주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제가 본 것 같은데 29일 날 한국항공우주 없나? 옛날 이거 하나인가요? 봅시다. 27일, 29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그렇게 해서 이날 우리가 이제 같은 방산이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찌됐든 8월 5일, 29일, 또 8월 5일, 또 오늘의 기준까지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우주 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뭐 방산 쪽의 경우에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전체적인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내용, 하나 그룹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흐름이 연출돼 있다. 2020년이에요. 2020년 7월 29일이라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때도 이렇게 뭐 들여다보고 있었다. 근데 거래대금 제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장 초에 거래가 이제 좀 터지는 날 들여다본 부분이었고, 8월 8일 그리고 8월 14일 8월 오늘이죠. 오늘 12시 39분 67,400원, 그 다음에 69,800원, 그리고 문자 내역이 65,500원 9시 16분에 올라갔죠. 그럼 이때 그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문자 발송을 하면은 텍스트를 VIP, VVIP 방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 그죠? 9시 16분에 얼마예요? 65,500원. 그렇게 올려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29일 날 하여간에 29일 거의 기준 한번 나중에 좀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뭘까요? 이건 유일 로보틱스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렸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 들여다보실 때 차분하게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7월 29일 날 1000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2,400개 정도 되는 종목군에서 거래대금이 이제 최상위로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 2,400개 종목에서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되느냐, 마감 때까지. 최근의 기준에서는 이제 1,000억 이상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거래대금의 규모 기준이.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삼성전자, 버킷스튜디오,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그러면 여기까지가 5위죠. 6위, 7위,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위. 20위 안에 놓여진 종목이 이제 1,000억. 오늘은 거래가 좀 있네요. 그래서 13위까지가 현재 기준에 1,000억을 넘기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마감 때까지는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000억까지도 설정을 해놨는데, 원체 이제 이번 기준에서 이제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래대금 부분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중간중간 계속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낮춰드린 거죠. 낮춰드리고 그 날짜 부분이 이제 7월 19일 기준에서 거래대금 1,000억 미만의 종목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위메이드에서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쪽에 보시면 그때 18일, 19일 그 자락 기준에 거래대금들이 다 축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형성돼 있었던 거래대금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잠시만요. 8월 3일자 카카오게임즈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래대금 부분이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갖고 와서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되고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 1,000억 7월 18일 날 1,000억 넘긴 종목이 14종목, 또 16종목 이렇게 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일 기준으로 1,000억 이상 그렇게 돼야만 환급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어찌됐든 7월 29일 날 1,000만 주가 터졌어요. 1,000만 주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니까 700만 주가 터지면 그 당시 23%의 변동성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설정 범위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정도까지가 아니어도 된다. 뭐냐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00만 주, 1,000만 주에 대한 70% 700만 주가 터지면 3,500억, 3,000억, 3,500억이 돼요. 그래서 전체 거래대금이 뭐 5위 전후 그 이상으로 꼭 들어올 필요는 없다. 꼭 들어올 필요는 없다. 2,400개 종목에서 뭐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또 설정한다. 그러면 향후 기준에서 뭐 500만 주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거래량이 한 400만 주로 마감이 된다. 예를 들어서 350만 주, 400만 주. 그럼 오늘 거래량의 80%, 전거래일의 80%. 그러면 만약에 400만 주면 4, 8에 30이 한 300만 주는 계속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0만 주 터진다면 2천억이잖아요. 2천억 수준이면은 아까 이제 그 거래대금 최상위 보셨지만은 2천억이면 거래대금 10위 안에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럼 10위 안에 거래대금이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1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대금 2천억 넘는 게 마감 때까지라면은 뭐 1,500억 이상이 2천억 넘긴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종목뿐이 없어요. 11개 종목뿐이 없는데 1,500억 지금 형성돼 있는 게 얼마 시간도 안 남았는데 2천억이 된다.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추 기준에서는 오늘 거래대금의 거래량의 80%. 그렇게 해서 어떻게 300만 주 기준의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별로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항공우주 변동 거래량하고 5분봉 잘라주시고, 그리고 10분봉도 잘라주세요. 5분봉, 10분봉. 5분봉이 애매하면 10분봉으로 볼 테니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변동 거래량하고 10분봉 좀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변동이 원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5분봉이나 10분봉 잠시만요. 5분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5분봉에서는 전일 그 저점에서부터 5분봉을 자르세요. 그래야 매직 시그널이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국항공우주도 전일 좀 너무 멀고 한 2시, 전일 2시 정도, 2시 혹은 그 이후에 저점 부분에서부터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묶어서 볼 건데, 이러한 기준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면은 우리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따라붙는 범위는 이제 최대 10에서 15%까지인 거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마무리해서 이제 들여다 놓고 볼 텐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그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분간 더 들여다보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 없다라는 거고, 일단은 그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도 나쁘지 않죠. 누적 수급도 그렇고 단기간에 이제 뭐 수급 범위가 훅 하고 또 들어온 부분인데, 누적적인 부분이 작년 12월 한국항공우주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서는 뭐 7월 이후로도 놓고 보실 수 있고요. 또 6월 이후로도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7월 이후의 기준에서 서너 모멘텀 차트의 기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죠. 결론적으로 요날 이제 23%의 폭등이 나온 날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이러한 뭐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매직 시그널 발송된 가운데. 그럼 그 앞전에는 이제 뭐 개별 매매, 추세 매매를 한다고 친다면 29일부터 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됐든 상승 장악 확인형이 됐든 요 완전체 부분이 오늘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준의 완전체가 된다. 그 앞전에는요, 이게 잉태형이든 장악형이든 관망 기조, 그러니까 중립 기조, 그렇게 보는 거죠. 거래가 제한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캔들 패턴이 나와주면서의 흐름, 그럼 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악형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장악형으로. 그래서 일본 기준의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국항공우주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캔들 부분의 설정 범위 부분 이렇게 한국 거래량 부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 이제 좀 이따 캔들 나오겠죠. 일본 캔들이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에서 주봉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면서 수급 범위를 같이 놓고 들여다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도 또 놓고 볼 겁니다. 자, 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2012년 10월부터 해서 차트를 좀 꺼내놓고 보는 건데, 매집 부분이 상당폭 형성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12월부터 해서 한국항공우주는 12월 21일부터 수급이 쫙 들어왔는데, 여기는 12월 초부터 해서. 근데 이제 이쪽을 꾸준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우리가 접근할 만한 거래대금은 일단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월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 앞전의 흐름에서 아주 좋은 거래대금 줬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추세매매, 뭐 망치형이 됐던 뭐 변형세 빼령이 됐던 뭐가 됐던 추세매매고, 지금의 기준에서야 결국은 수급 범위의 흐름에 있어서 수급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형성한 매수 구간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다. 이 그 6만 원이라는 요 명목 가격과 요 앞전에 뭐 몸통이든 꼬리든 형성되어 있는 부분의 고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거래량 터트리고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부분은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죠. 매집 규모도 이제 한국항공우주하고는 좀 차이는 날 거예요. 한국항공우주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들여다본 거고, 이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 그 다음에 월봉까지, 그리고 12월 달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5천만 주짜리 종목이잖아요. 작년 이제 12월부터 해서 12월 즈음부터 해서 보시면 12월 6일 되겠네요. 12월 6일부터 매집의 규모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그것이 전거래일 5일까지의 누적 수급으로는 420만 주. 그러니까 거의 8% 이상 만만치 않게 여기도 매집이 된 거예요. 만만치 않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매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됐던 그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매집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매집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알기가 어렵고, 400만 주에 2,400만 이건 좀 뺄게요. 그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12월 6일부터 07일까지 5일까지죠. 금요일까지 약 424만 주. 이렇게 되면은 5천만 주로 나눌게요. 424 나누기 5천만 주에 주면 8.48%. 매수 평균 단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집 규모 받고 다시 7만 원 넘겼고, 정책에 연동돼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연기금 쪽의 수급도 만만치 않게 좋고요. 기타 외국인도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더 뛰어나요. 더 뛰어난 매집이니까 뭐 이쪽 프로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쪽도 문자 나왔고, 한국항공우주는 그 이전부터 뭐 편입을 지속하고 있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집 평균 단가 봐야죠. 210 21 1206
1부터 220805 매집. 여기서 이제 매집 평균 단가 보시면 2021 12월 06일부터 전일까지, 전거래일까지 5일까지 그렇게 되면 54,000원대의 매집 평균 단가, 54,150원, 160원, 200원, 54,200원. 그렇게 해서 54,200원. 기관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집이 좀 돼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8%면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설정해 드릴 수 있는 기준점 한국항공우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쇼박스가 또 움직이나요? 매집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매집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 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매수 평균 단가에 이렇게 들어 올려 놔야만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올려드리는 거 전부 그 넣어주세요. PPT에. 그렇게 해서 8% 기준이면 30에서 50% 정도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만, 그래야 매집한 쪽이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 그 도수 자료는 2007년도 자료예요, 이미. 그래서 54,200원 곱하기 130% 들어 올리면 7,500원. 뭐 그 목표 주가는 이미 이제 오늘 도달이 된 거고, 50% 54,200원 곱하기 50%의 기준은 81,300원. 뭐 8만 원 기준을 일단 잡아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8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잡힌다. 이 부분에 대한 매집에 대한 목표. 그리고 이제 월봉 보고 분봉을 볼 텐데, 월봉의 기준에서도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에 누적 수급이 그나마 좀 나와주네요. 이제 뭐 누적 수급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악형의 기준에서의 흐름도 이제 그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거래를 수반한 장악형이란 말이에요. 거래를 수반한 장악형의 기준, 뭐 추후 그 이후의 흐름이 실패가 만약에 됐다라고 할지라도 저 기준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옳다. 그리고 변형형에 대한 기준까지인데 이 전부 다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빨갛게. 초록 색깔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래를 수반하고 매직 시그널의 흐름이 우상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장악 확인형까지도 형성이 됐었지만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그 중립.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 이제 캔들 패턴에 편입할 수 있었던 구간은 앞전에 2021년 4월, 5월의 경우고, 지금의 경우가 적절한 편입의 기준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거래까지, 수급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에 기인해서 아주 강한 흐름을 연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분봉 기준에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5분봉으로 그냥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분봉 기준에 어제 전일 2시 30분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10분봉으로 볼까요? 시원하게 10분봉으로 잡아주시고 어제 2시 30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되든 어찌되든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다. 그래서 이때 문자 나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또 문자 사인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앞전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에서의 흐름, 거기에서도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면 이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 잡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죠. 그다음 여기서도 이제 거래 수반하고 OMA 20MA 거래량 넘기고 흐름. 그러니까 요런 자락이 이제 애매한 자락인데 개장초 상황이고 변동이 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차익 실현이나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중립. 그죠? 그리고 나머지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 없이 주가의 조정을 크게 받는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중립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죠. 그리고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재차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앞전 거래량의 70% 정도의 수준을 놓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요 시점에서 좀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었지만, 그리고 앞전 고점을 넘길 때의 기준에서의 이러한 위치들을 추가적인 편입의 위치로 설정할 수 있다. 저게 이제 거래량이 수반돼 있어서 그래. 그냥 이렇게 보면 거래가 실린 건지 안 실린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앞전에 1000만 주 대비해서 70% 혹은 70%면 3,500억이면 최상의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된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 그렇다면은 뭐 상위 5위 10위 안에만 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마감 때까지도 우리는 들여다보고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야간 교육할 때 또 기준 잡아드리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IT가 너무 좀 아쉬운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LG화학이라든가 자동차의 긍정적인 흐름, 특히 이제 LG화학의 어마어마한 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하나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 현대, 로템,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이 뭐 50% 이상의 변동성이 팍팍 나오니까, 그래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가격도 사실은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감 무렵이라서 매매 사인 문자 기준을 설정해드리지 않을 뿐이지.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불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방산주가 됐어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기관들 쪽에 수급이 더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보도자료 나중에 더 찾아주세요. 보도자료 내용이 하나 그룹주에 대한 내용.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들 영상 그리고 전략 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